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관세 협상을 당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과 재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보석 신문엔 나오겠다고 하자 특검이 맞대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오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개 토의 직전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관세 협상을 당부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주제는 AI와 국제평화, 안보였습니다.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인공지능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새로운 번영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커다란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개 토의에 앞서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과 우려 등에 대해 자세히 전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협상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오늘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까지 유엔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한 뒤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JTBC 유선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영번호를 단 채 검은색 사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물러난 뒤에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엔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수의가 아닌 검은 사복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머리는 뒤로 묶은 채 검정테 안경에 흰색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영번호 4398이 쓰여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사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법정에 선 겁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법정 촬영은 특검과 변호인이 본격적으로 발언하기 전까지 스케치까지만 허용된 촬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갖추셔서 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물러나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혐의 등 재판 과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신원 확인 등엔 답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고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한 재판은 김영근 특검보 등 김건희 특검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재판 절차를 확정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내일 보석신문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내란 특검이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보석신문도 이어서 진행하는데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보석신문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을 담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한 달 뒤부터 시행되지만 특검은 개정 전 내란특검법을 근거로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계가 허가되면 하급심에서 선고가 아닌 공판기일을 중계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4월 내란 재판 이후 5개월여 만에 공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구속적부 심사 때 직접 출석했고 이틀 뒤 보석신문에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석방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출석하는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검의 중계 신청도 이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특별지시 프로젝트로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했는데 이 자금을 마련한 시점은 2022년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오후 약 4시간 반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구속되고 하루 만에 받은 첫 조사입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몇 차례 무산되면서 통일교의 집단당원 가입 의혹 수사가 최근에야 본격 시작된 데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며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JTBC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초 통일교가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내부 회계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세계본부로 약 100억 원이 전달됐다고 돼 있습니다. TP 프로젝트 1, 2차란 명목인데 TP는 참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 총재를 뜻합니다. 같은 자료를 입수한 특검이 자금을 추적한 결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특별 지시로 자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된 걸로 판단하고 이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JTBC에 불법한 목적으로 비자금 100억 원을 마련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 통상 근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통상 근무를 했을 뿐이라며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3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이날 밤 10시 50분쯤 서울 고검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미국 댈러스에 있는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념적인 동기가 있는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기와 창문에 총알 자국이 선명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구금시설 인근 옥상에서 범인이 총을 쐈습니다.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안티-아이스 이렇게 쓰인 탄피가 발견됐다면서 이 공격의 배후에 이념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역겨운 정치적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s that in Dallas, Texas, an ICE facility, an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facility, was opened fire upon by a violent left-wing extremist, a person who wrote anti-ICE messaging on their bullets, and it is time to stop the rhetorical assault on law enforcement. 이민 단속국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면서 시설을 향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사실상의 총리 선거가 될 자민당의 새 총재를 뽑는 중입니다.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 사슴공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규제를 내세웠는데 일본 내에서도 반론이 나옵니다. 外国から観光に来て日本人が大切にしているものをわざと痛めつけようとする人がいるんだとすれば、皆さん何かが行き過ぎている、そう思われませんか? 지난 22일 다카이치 후보는 나라의 사슴공원에서 이 사슴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외국인이 있다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민폐 유튜버로 활동하다 시의원이 된 헤즈마류 하라다 쇼타 의원은 사슴을 학대하는 게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모두 최근 일본 내에 외국인 혐오 정서를 자극한 겁니다. 사슴을 발로 차고 때리고 올라타기까지 하는 사람들 전부 외국인일까요? 가키모토 겐키 나라 시의원은 이 사슴을 살해한 3건의 범인은 모두 일본인이었다면서 총재 후보가 온라인상의 루머를 그대로 믿는 게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사진도 퍼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폭력에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달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더 개판이 됐어요. 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본인은 그렇게 하시고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되셨죠? 민주당은 다음 주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음 달 국정감사에도 조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제한 토론으로 민주당에 맞서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을 시작으로 모든 법안들을 토론으로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처리하는데 최장 7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아무도 없는 다방에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방 여주인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가 될 뻔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낀 남성이 골목길을 배회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15분 정도 머물다 밖으로 나옵니다. 뒷짐을 지고 태연하게 좁은 골목을 따라 사라집니다. 잠시 뒤 남성이 나온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신고하고 소방과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제 오후 6시 52분쯤 충북 청주의 한 건물 지하 1층 다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매캐한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보통 불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검은 연기가 나긴 났었어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방은 문을 닫아 비어 있었고 다른 층에 있던 사람들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다방 안에서 타담한 옷가지들을 발견해 방화로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분석해 3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7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방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성은 이 다방 옆에 있는 쪽문을 허술하게 잠가두는 걸 알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다방 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라도에선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춘천 27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